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오른 기업인데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 휴전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뭐 회담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 종전은커녕 휴전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온 거겠죠. 그리고 밸류도 물론 높은 편일 거고, 근데 실적은 워낙 좋지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45조인가 그런데 시총이 뭐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휴전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뭐 매매를 하던 이제 계속 보유를 하던 이제 그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래서 반기 실적을 보면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컨센을 아마 크게 상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반기 매출액이 11.76조, 24년 전체 매출액이 11.24조예요. 그러니까 반기가 작년 24년 온기를 이미 넘었죠. 영업이익은 1.43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1.73조. 그러니까 반기가 거의 지금 육박을 하죠. 영업이익률은 물론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211% 증가, 영업이익은 301% 증가, 4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적 계산, 푸틴의 정치적 계산과 좀 슬프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전쟁 투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전 가능성조차 희박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 어떤 어,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좋은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건데 뭐 저는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소량으로 매매만 하고 있는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그 휴전 가능성조차 뭐 여전히 희박하다는 게 정치적 계산과 전쟁 특수가 있는데 뭐 전쟁 특수도 있지만 푸틴 정부의 판단에는 군사적 목표, 영토 확보 및 지역 영향력 유지, 그 내부 정치적 안정 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내 강력한 국가주의 정서와 국민 여론 전쟁에 대한 정보 뭐 하여튼 통제 뭐 등등등이 있고 그 좀 자세히 살펴보면 푸틴의 정치적 계산과 전쟁 지속 의지라는 제목인데 군사적 영토적 성과를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점령지 확장과 이를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중시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점지적 성과를 내고 있고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권력 유지와 국내 결속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및 중부 주요 지역을 사실상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는 목표를 계속 추진 중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 사회는 1990년대 극심한 경제 사회 혼란을 겪은 경험으로 인해 보수화됐다. 국가주의와 안보 위기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어, 사실은 이걸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러시아의 젊은 청년층도 뭐 수만 명 이상 희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지를 한다고? 근데 이제 국민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반전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이걸 성과로 판단하는 거가 좀 놀랍긴 한데 뭐 러시아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협상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의 군사 영토적 성과를 일부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국가다. 정치적 계산과 국내 정치 상황은 매우 중요한 배경이며 군사 영토 성과 유지, 국내 정치적 안정과 지지 기반 확대가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종전 협상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은커녕 휴전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호황, 경제 특수, 군수 산업 중심의 전시 경제 전략, 무기 탄약, 장갑차, 드론 등의 대규모 생산 증가. 그러니까 내수 기업 중에 이제 군수 물자 만드는 기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장갑차, 뭐 전투 차량, 포, MLRS 이렇게 멀티플 그 다연자 로켓 발사기. 저도 뭐 액션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 전쟁이니까 참 씁쓸하죠. 어쨌든 교통, 전자, 내비 장비 등 전쟁 관련 제조업의 폭발적 성장, 국방부문 투자 및 예산 확대, 2025년 국방비는 GDP 약속 6.3%, 1,4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0조쯤 되나요? 연방 예산 37% 이상 반영. 그리고 에너지 및 농산물 수출도 잘 되고 있다. 곡물 수확 및 수출 확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이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뭐 요즘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제재를 했지만은 이제 인도 중국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린 거죠. 그 유럽도 여전히 러시아 에너지 큰 수입국이고 그 정유 공장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를 했다. 그 소비 및 은행의 호황. 근데 이거는 낙수 효과죠. 방위 산업이 잘 되니까 임금 증가, 소비 회복, 지역 경제 회복, 어, 러스트벨트 돈과 일자리가 유입된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 이제 그런 고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 산업은 높은 임금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다. 러시아 내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80만 명에서 450만 명,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20%를 차지하며 타 산업 대비 임금이 20%에서 60% 높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연간 산업이 또 활성화된다. 금속 광물 채굴업, 뭐 이제 전차 포탄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강철 알루미늄, 뭐 화학 산업, 기계 부품 제조업, 물류 운송업, 군사 물자와 부품 운송, 에너지, 무기 생산과 군수 공장의 전력 가스 수요, 토목 건설업, 군수 공장 증설, IT 소프트웨어, 드론 때문에. 그래서 군수 산업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낙수 효과가 상당하다. 러시아는 전쟁 중인 2024년에 경제 성장률이 4%를 넘고 실업률이 2.4%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도 계속됐다. 국가 GDP의 7%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무기 공장 가동률을 놀랄 만큼 끌어올려 군수산업이 러시아 경제 성장의 직접적 견인차가 됐다. 러시아 일자리 20%.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7% 수준. 그래서 군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으로 6.3%다. 그래서 국방비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연간 산업 낙수 효과 그게 이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군수 산업이 화랑이고 에너지 농산물 수출과 소비 금융 분야도 전쟁 특수. 그 소외됐던 지역들이 병참 산업 덕에 자금을 흡수하고 지역 경제 재생. 근데 이제 전쟁 기반 산업이니까 종전하면 경제 붕괴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왜 안 하지 했는데 참 뭐 세상이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특히 이제 내수 산업의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현재 내수 수출 모두 호황인데
내수는 군수산업 플러스 낙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리고 원래 에너지 산업 비중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제 매장량이 엄청나고 석유.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는 천연가스와 석유 산업이 러시아 경제호황의 핵심 축인데 80년대부터 이미 천연가스는 러시아 GDP의 약 20%,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예전부터 에너지 몰빵 국가였다. 그래서 내수는 군수산업 중심, 수출은 에너지 산업 중심이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왜 호황이 됐냐? 전쟁 때문에 서방 제재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공급이 위축되니까 국제 가격 급등,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되면서 이제 더 잘 파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제재로 물량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린 거죠. 아시아로 수출 물량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세상이 이제 뭐 이렇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권선징악은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한 개인 막 연쇄살인범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수만 명,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 무섭죠. 그 다양한 수출 경로와 주요 수출국 유지,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회피를 한 거죠. 어, 중국, 일본, 벨기에, 그리고 제재 회피를 위한 수송망과 운송수단 다변화,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제재 회피용 선박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내부 기술 및 대체 공급망 확보 노력, 중국 등 우호 국가, 그 수출 다변화 및 대체 시장 개척. 러시아 GDP 산업별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 핵심이에요. 천연가스 및 석유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가장 큰 핵심 산업.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GDP 절반 이상은. 근데 이제 이 천연가스가 안 되면 요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는 맞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제조업과 광업 건설, 2차 산업이 뭐 이런 거 아니면 군수 산업의 GDP에서 6.3%인데 근데 이것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낙수 효과. 그래서 천연가스 산업이 가장 중요하고 평상시에는 요즘에 이제 군수 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근데 계속 좋았기 때문에 전쟁 특수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과열의 여파, 공급 측면의 제약,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성장세의 둔화.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1.4% 성장, 2분기는 1.8%로 소폭 개선되었다. 올해 경장 성장률을 0.9에서 1.5%. 내년에는 추가 둔화. 그러니까 이제 경쟁 특수가 사라지는 거죠. 인구 고정화와 숙련 인력 유출, 대규모 군 동원. 구조적 제약과 자원 한계가 있는 거고 고물가 고금리와 내수 둔화. 그래서 국제 제재와 무역 환경 약화, 기술 및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전직 특수의 한계 도달과 경제 과열 조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내수 소비 및 투자 약화. 외국 기업이 많이 탈출했죠. 뭐 인구 및 노동력 감소, 고물가 고금리, 제재와 무역 환경 약화, 내수 둔화, 구조적 문제 누적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에너지 산업 말고 군수 산업이 이제 성장 양대 축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산업이 없는 거죠. 뭐 독일하면 뭐 IT도 발달했고 자동차 산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러시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둔화, 기저효과도 물론 있는 거예요. 뭐 경제 여전히 1%대 성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저효과를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좀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AI, 자율주행, 뭐 제약산업, 바이오, 그리고 뭐 AI 신약, 뭐 휴머노이드 이런 건데 없죠.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코로나 이전 러시아 경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러시아 연평균 GDP 성장률은 1% 내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뭐 GDP가 감소한 해도 있었고 2에서 2% 성장률을 기록한 해도 있었지만 소비비 내수가 부진하고 에너지 수출 의존 이제 80년대부터 이랬으니까요. 뭐 높은 고금리 정책, 구조적 문제는 고령화 인구 감소, 기업의 낮은 투자 및 혁신 수준, 불투명한 법률 체계. 그러니까 이제 반체제 인사는 이제 영화처럼 암살이 되고 뭐 시베리아 수용소로 수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한국의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계엄이라는 삽질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진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나라에서 뭐가 이제 있기가 힘든 거죠. 과거부터 에너지 산업이 매우 비중이 컸고 천연가스와 석유 산업이 GDP의 25%, 국가 수출의 50%.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에너지에 몰빵됐는데 이거를 이제 성장 엔진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은 뭐 푸틴 독재하고 전 쇼도르 말고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그 주제인데요. 어, 저는 퓨전이 뭐 되지 않나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방산주가 급락한 거는 퓨전을 핑계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뭐 매매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잘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뭐 더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소액으로 이제 뭐 단타 정도 치고 있는데 어쨌든 종전은커녕 휴전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